사이코 드라이버의 샘플과 사이바스터의 라플라스 컴퓨터를 탈취하기 위해, 그리고 네르프가 진행하는 인류 보안 계획을 조사하기 위해 나타났던 유제스. 그의 행보를 봤을 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론도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들 뿐이었다. 대체 그 남자의 목적은 무엇일까? 제로호기는 대파, 2호기는 파일럿인 아스카가 유제스에게 정신공격을 받아 현재 입원 중으로, 결국 에바는 초호기만 돌아왔다. 하지만 네르프에서의 싸움으로 친구를 잃은 신지도 다시 싸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죽음을 맞이한 최후의 사도 나기사 카오루. 지금 생각해보면 사도는 에바와의 접촉 그리고 네르프로의 침입을 노리고 있었던 듯하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도는 서서히 형태와 능력을 변화시키며 진화했고, 결국엔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렇다는 건 혹시 사도의 목적 중 하나는 인간과의 접촉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네르프와 이카리 겐도 사령관, 그들은 사도의 등장과 그 데이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증거로 제2신도 교시는 사도의 특성을 바탕으로 건조된 요격 전용 도시였으며, 에바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러고 보면 오카 장관 역시 네르프로부터 정보를 받아 최초의 사도 출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은 애초부터 계획된 일인 것인가? 하지만 사도는 모두 격퇴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네르프는 무엇을 할 생각인 것일까? 그것까진 알 수 없지만 네르프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많은 비밀이 남아 있었다. 샤크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소는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구인에게 억류된 샤크티와 달리 이성인에게 붙잡혀 있는 민메이는 생사를 장담하기가 더욱 어려웠기에, 히카루는 그 걱정으로 요즘 눈에 띄게 기운이 없었는데, 이러한 히카루의 마음을 미사는 조용히 다가가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한편 각 팀의 리더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지금부터 SDF의 작전회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에 앞서 앞으로 SDF의 브레인으로 참가하게 될 새 인물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 에어로게이터로부터 생환한 고우 켄타로, 두 번째는 DC의 슈우 시라카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오 인더스트리에서 온 빌레타 바딤이었다. 그녀는 EOT 기술의 연구자이자 에어로게이터의 기체 해석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빌레타가 소개되자 반조는 바딤이라는 이름에 순간 놀라고, 아야는 그녀를 전에 어딘가에서 만난 것만 같았다. 한편 약 1시간 정도 전에 아스테로이드 벨트의 이카로스 기지의 보고에 따르면, 목성 주역을 중심으로 에어로게이터와 젠트라디군의 선발함대가 전면전을 시작했다고 한다. 마침내 시작된 이성인들 간의 전쟁. 이 싸움이 지구권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에 타시로 제독은 금일부터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화성 궤도, 달 궤도, 그리고 위성 궤도를 각각 방위망으로 설정한 뒤 콤페이토를 거점으로 이성인의 내습에 대비하도록 한다. 바딤을 낯익어 한 건 비단 아야뿐만이 아니었다. 히이로 역시 그녀가 낯설지 않았는데, 우페이는 분명 바딤은 신서력 50년대에 맹위를 떨친 의문의 범죄 조직의 이름이라며, 기록에 따르면 바딤은 당시 연방군의 특수부대 가이아 세이버즈에 의해 완전히 괴멸당했다고 하는데, 신서력 50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130년 이상 전의 이야기. 그렇다면 빌레타 바딤과 그 조직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한편 반조 역시 빌레타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 게리슨에 따르면 그녀는 틀림없는 마오 인더스트리 소속의 사람으로, 2년 정도 전에 지구연방 정부 직할 조직인 EOTI 기관에서 마오사로 갔다고 하는데, 그녀는 마오사에 들어가면서 비상근 연구원으로 휘케바인 시리즈 개발에도 참여하였다. 잉그램과 비슷한 경력, 게다가 비상근이었다면 마오사에 있었던 시간이 적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그녀는 뭔가 달리 할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반조는 그녀에게 감시를 붙이는 한편, 마오사 사장인 린에게 직접 빌레타에 관해서 물어보기로 한다. 마사키는 슈우가 론도벨에 참가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언짢았다. 하지만 지금은 슈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지구권을 이성인이나 우주괴수로부터 지켜야 했기에,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에게 궁금해하던 것을 묻는데, 그것은 유제스가 왜 사이바스터의 라플라스 컴퓨터를 손에 넣으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라플라스, 그것은 구서력 1700년대의 수학자 피에르 라플라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천문학자이기도 했으며 블랙홀의 존재를 예견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또한 라플라스는 사상 예측의 기초이론을 확립한 것으로도 유명했는데, 확률을 통해 사물의 초기 조건 파악을 보완하면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 라플라스는 그것으로 예측과 예지의 모호함을 최대한 배제하였고, 그 라플라스의 변환이론을 응용한 논리 시스템을 채용한 것이 라플라스 데몬 타입의 컴퓨터였다. 그렇다면 사이바스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일까? 라플라스 컴퓨터는 조종자의 마력에 따라 모든 인과율을 계산하고 다양한 사상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마사키의 역량에 따라 그 성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유제스는 그것을 손에 넣어 미래를 예측할 생각인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선 알 수 없지만 다만 슈우는 힘이 있는 자가 라플라스 컴퓨터를 손에 넣으면 인과율을 조작하는 것이 쉬워질 거라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상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조종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자는 신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데, 유제스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알건 파워드, 잉그램 프리스켄이 탑승했던 기체. 이 기체를 가져온 건 빌레타 바딤이었다. 알건 파워드는 총 형태로 변형한 후 SRX의 HTB 캐논이 되는데, 정식 명칭은 하이퍼트로니움 버스터 캐논, 뉴세이식으로는 천상천하 일격필살포였다. 이 알건 파워드에 탑승하게 된 인물은 다름 아닌 빌레타 바딤. 과연 그녀를 믿어도 괜찮은 것일까? これでいいのだな、イングラム。 그리고 이때 마크로슨의 경보음이 울리며 중력진 센서의 반응이 감지되는데, 누군가가 에어리어 27주역으로 간섭해오는 중이었다. 이에 글로벌은 즉각 제1종 전투 배치를 지시. 하지만 신지는 친구를 잃는 그런 괴로운 경험을 하면서까지 에바에 타고 싶지 않았다. 敵機捕食エリア27より海面付近を接近中、女性ばかりのメルトランディのものと推定される。 마크로스에선 적을 맞이하여 발키리 부대를 선행 출격시켰다. 하지만 적이 여성만으로 구성된 이성인이란 사실에 방심하던 카키자키가 그만 격추되고 마는데, プロトカルじゃ。 비록 카키자키는 격추되었지만 무사히 구조돼 무사하였고, 이 일로 정신을 차린 맥스는 카키자키를 격추시킨 밀리아를 진심을 다해 상대하는데, 밀리아는 멜트라디가 자랑하는 에이스 파일럿답게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하지만 맥스 또한 밀리아를 뛰어넘을 정도의 천재 파일럿이었기에 점점 밀리아를 상대로 승기를 잡아가는데, 밀리아를 집요하게 추격한 맥스는 전함 내부까지 침투해 결국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일전을 벌이며 맥스는 끝내 밀리아를 쓰러뜨린다. 한편 마크로스에서는 지속적으로 디폴드해오는 멜티란디 함대 외에도 새로운 중력진 반응을 포착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방대한 규모의 함대였다. 그렇다면 적의 기암 클래스라도 나타난 것인가? 이대로라면 이쪽이 먼저 지쳐버리고 마는데, 바로 그때 엄청난 수의 젠티라디 함대와 함께 민메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그 노랫소리에 맞춰 멜트란디군은 전투 레벨이 현저하게 저하되며 결국 퇴각하는데, 成功です。メルトラム退却いたしました。お団地、このミーゾーンに民名が言っていたカーシが救え、ベルトランを降伏させられる。 저런 압도적인 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그 순간 젠트라디로부터 마크로스에 뜻밖의 화평 교섭 신청이 들어온다. 방금처럼 물량전으로 덤비는, 제대로 싸웠다면 이길 수 없었던 상대. 현재 그들은 콤페이토를 중심으로 직경 700km 주역을 거의 메우는 형태로 함대를 전개하고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무능한 연방정부로부터 교섭에 대한 정권을 위임받은 SDF와 젠트라디 간의 교섭의 결과가 마침내 글로벌에 의해 공식 발표된다. 글로벌은 연방특별우주군 SDF와 젠트라디군 제425 고돌기간 함대와의 화평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하며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금부터 50만 년 이상 전에 프로토컬처라는 일대 성간 문명이 먼 우주에 존재했으며, 지구인이나 젠트라디, 멜트란디, 그리고 에어로게이터까지 그 프로토컬처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젠트라디인은 프로토컬처의 놀라운 과학력에 의해 인간의 유전자를 변환하고 제어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그들의 유전공학 기술이면 거인을 인간 사이즈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했다. 젠트라디인은 문화를 전혀 모르는 전투종족으로 남자와 여자, 즉 멜트란디군과 50만 년 동안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제 발마리 제국과 은하 곳곳에 흩어진 수많은 문명이, 그리고 지구가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어쩌면 7년 전 라마타리아 섬에 낙하하여 인류가 이 싸움에 휘말린 원인이 된 마크로스는 은하의 동포들이 미숙한 인류에게 깨어나달라고 던진 운명의 화살이었을지도. 모든 교섭 결과를 발표한 글로벌은 이어 젠티라디로부터 온 사자를 소개하는데, 전투 중 들려왔던 멜로디와 함께 나타난 젠트라디의 사자는 다름 아닌 린 민메이였다. 민메이의 등장과 함께 또다시 들려오는 노래소리. 신지는 그 곡이 카오루가 불렀던 휘파람 소리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멜로디에 대해 민메이는 젠트라디에게 예전부터 전해지던 메모리 플레이트를 해독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아쉽게도 그들의 메모리 플레이트엔 이 노래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현재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인 윤판론이 이 노래를 위한 멋진 가사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민메이는 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노래를 전 우주에 퍼뜨려 멜트란디와 제 발마리 제국과도 화평을 맺어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길 바랐다. 이렇게 평화로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메이 역시 젠트라디에 붙잡혀 괴롭고 슬픈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고생을 참고 견뎌온 것은 바로 그 사람, 발키리 스컬 소대의 이치조 소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다. 민메이의 노래를 듣고 눈을 뜬 레비. 그녀에겐 에어로게이터로 있던 때의 기억은 남아있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블리처럼 유제스나 잉그램에 조종당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이전에 레비가 지구인일지도 모른다고 했었던 블릿의 말. 그렇다면 혹시 레비도 SRX 계획의 테스트 파일럿이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랬다면 관련된 데이터가 남아있어 그녀를 조사했을 때 판명되었을 텐데, 아야는 그녀가 혹시 여동생인 마이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설령 마이가 살아있다고 해도 레비와는 나이가 달랐기에 그 가능성은 이내 마음속에 접어둔다.